소아 언니를 처음 만난 건 내가 15살 때였다. 아버지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아, 이쪽이 소아 이모야. 내 아버지랑 대학 때부터 절친이야. 아버지의 소개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아 언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 지은아.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쁜 애구나.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날부터 소아 언니는 우리 집의 단골이 되었다. 아버지가 바쁠 때마다 그녀가 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사진작가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가 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인생은 사진처럼 순간을 포착해야 해. 놓치면 영원히 사라지니까. 그녀의 말은 항상 내 가슴에 새겨졌다. 지금 나는 25,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매일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산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카페를 운영하지만 최근 건강이 안 좋아졌다. 지은아, 소아한테 연락해봐. 제주도 여행 가자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서 소아가 잘 챙겨줄 거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망설였다. 소아 언니와 단둘이?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변질되었으니까. 처음엔 단순한 동경이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녀의 이야기. 하지만 20살이 넘어가면서 그건 사랑으로 자라났다. 여성에게 끌리는 나 자신을 깨달은 건 대학 시절, 드라마처럼 우연한 키스였다. 하지만 소아 언니만큼 강렬한 감정은 없었다. 그녀는 내게 금기였다. 아버지의 친구, 나이 차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여행은 제주도로 정해졌다. 소아 언니가 렌터카를 빌려 서울에서 출발해 비행기로 갔다. 지은아, 재미있게 놀자. 오랜만에 둘이서 그녀의 문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했다.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모습. 언니, 예뻐해. 내가 무심코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너도. 자, 가자. 우리는 제주 시내를 거쳐 동쪽 해안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오름이 마치 우리 둘만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점심은 흑돼지 구이였다. 제주에 오면 이거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 소아 언니가 포크로 고기를 찍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내 입술에 스쳤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언니. 첫째 날은 평화로웠다. 성산일 출봉을 오르며 그녀가 사진을 찍었다. 지은아, 여기 서봐. 바람에 머리 날리는 거 예술적이야. 나는 포즈를 취하며 그녀를 보았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녀의 집중된 눈빛이 보였다. 그 눈빛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게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저녁엔 해산물로 저녁을 먹고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언니, 아버지 걱정돼요. 건강이. 내가 말하자 그녀가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 튼튼해. 그리고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 챙기자.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밤에 침대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없을 진흙탕 같은 현실을 생각했다. 한국에서 나 같은 여자가 사랑을 외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결혼 압박, 가족의 기대, 사회의 차가운 시선. 둘째 날, 우리는 남서쪽으로 차를 몰았다. 중문 관광단지를 지나 작은 마을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언니, 비 올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라디오를 켰다. 괜찮아. 제주 비는 로맨틱하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로맨틱함이 우리 사이에 스며들까 봐 두려웠다. 산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차가 덜컹거렸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아, 젠장의 소아 언니가 핸들을 두드렸다. 나는 핸들을 잡고 그녀를 보았다. 빗소리가 점점 세졌다. 언니, 어떻게 해요? 그녀가 전화를 꺼냈지만 신호가 약했다. 도로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이 비에.
가까운 모텔이나 찾아보자. 우리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비가 우리를 흠뻑 적셨다.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걸었다. 다행히 500m 앞에 낡은 여관이 보였다. 여기서 버티자. 여관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비 맞으셨네. 방 하나 남았어요. 더블 베드예요. 소아 언니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같은 방.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주고 갔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여관의 오래된 난로 앞에 앉았다. 소아 언니가 타월로 내 머리를 닦아주었다. 지은아, 추우면 안 돼. 감기 걸리면 내 아버지가 나 혼낼 거야.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떨림을 느꼈다. 언니. 고마워요. 그녀가 나를 안아주었다. 무섭지? 나도 그래? 하지만 둘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내 것만큼이나 빨랐다. 그 밤, 우리는 옷을 말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아 언니의 과거. 그녀는 29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사진만 찍으며 살았어. 사랑은 다시는 안 할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니는 강해요. 나처럼 약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너 약하지 않아? 내가 모르는 내 강함이 있어?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벽에 우리는 다시 안겼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체온이 너무 달콤해서.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이마에 스쳤다. 잘 자, 지은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였다. 아침이 밝아왔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여관 주인 할머니가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주었다. 오후에 수리 기사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주 마을 구경이나 하세요. 소아 언니가 고마워하며 인사했다. 우리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섰다. 마을은 작고 고즈넉했다. 돌집들이 빙 둘러싸고 작은 찻집에서 녹차 향이 풍겼다. 언니, 여기 앉아요. 내가 손짓하자 그녀가 따라왔다. 찻집 아줌마가 팥빙수와 전을 내왔다. 제주 스타일로 드세요. 비 오는 날 딱이야. 우리는 웃으며 먹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포옹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나는 일부러 피했다. 지은아, 왜 그래? 피곤해. 그녀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요. 나는 창밖 비를 보며 대답했다. 마을 산책 중 우리는 작은 사당을 만났다. 제주 무속 신앙의 흔적이었다. 소아 언니가 카메라를 들었다. 여기서 사진 찍자. 신령님께 빌어볼까?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당 앞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빌었다. 우리 여행이 안전하게 끝나길. 그 손길이 어젯밤처럼 따뜻했다. 빌기 끝나고 그녀가 나를 보았다. 지은아,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내 눈빛이 슬퍼 보이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진작가라서. 사람 얼굴이 다 이야기해. 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학 때부터. 나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랑은 안 돼요. 가족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말이 나오자 눈물이 흘렀다. 소아 언니가 나를 안아주었다. 바보야. 그게 왜 고민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세상이, 아버지가 그녀가 내 등을 토닥였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마음은 소중해. 그날 오후 수리 기사가 왔다. 차는 엔진 문제로 하루 더 걸릴 터였다. 내일 아침에 픽업하세요.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할머니가 제주 전통 음식으로 저녁을 차려주었다.
고등어 구이와 감자전, 그리고 막걸리. 젊은이들, 이거 마시고 속 풀어요. 소아 언니가 잔을 채웠다. 자, 건배. 우리 우정의 은하는 부정시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술기운에 용기가 생겼다. 언니는 어때요? 사랑.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글쎄. 남편 잃고 나서 사랑이 무섭더라. 특히 내 진짜 마음을 숨겼으니까 유나는 숨을 죽였다. 진짜 마음,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지은아, 나도 여자였어.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서 포기했어. 남편과 결혼한 건 도피였지. 그녀의 고백에 나는 멍해졌다. 언니. 그럼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이제 그만. 옛날 이야기야.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다시 같은 방이날로 불빛이 방을 물들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보았다. 언니, 나 언니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말이 튀어나왔다. 소아 언니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그녀가 일어나 나를 끌어안았다. 나도. 느꼈어. 하지만 안 돼, 나이 차이. 내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녀의 입술이 내게 내려왔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 제주의 빗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자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언니.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지은아.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차가 고쳐졌다. 우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우리 사이를 바꿔놓았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우도에 갔을 때 그녀가 바다 사진을 찍으며 나를 불렀다. 지은아, 여기 와 같이 찍자. 우리는 포옹하며 셀카를 찍었다. 하지만 핸드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 잘 놀고 있니? 소아 이모한테 고마워해. 그 문자를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소아 언니가 내 어깨를 감쌌다. 걱정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여행 사흘째, 우리는 제주 서쪽의 작은 해변으로 갔다. 한림공원 근처, 검은 현무암이 바다를 막아 만든 은밀한 만이었다. 소아 언니가 담요를 깔고 앉았다. 여기서 피크닉하자. 내가 샌드위치 만들었어. 그녀의 손재주가 빛났다. 우리는 과일과 치즈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제주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다 냄새가 매일 날아다니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외로웠어. 시골이라 친구도 적고. 사진으로 세상을 여행했지. 그녀의 눈에 옛 추억이 스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랑 여행해요. 매일 그녀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지은아. 내가 내 세상이야.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에 균열이 생겼다. 해변을 걷다 보니 소아 언니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받자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네, 엄마. 네, 서울로 돌아갈게요. 통화 끝나고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아프시대. 급히 서울 가야 해. 나는 실망했다. 언니, 여행 끝인가요? 그녀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계속 볼 수 있어? 서울에서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이 감정. 진짜야. 나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도착해 그녀가 택시를 잡아주었다. 집에 가서 쉬어. 나중에 연락할게. 키스 대신 이마에 입맞춤. 그게 우리의 작별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삶이 달라졌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다. 사흘 후 그녀의 문자가 왔다. 지은아, 어머니 괜찮아. 내일 만나자. 한강에서 나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한강공원, 벚꽃이 지는 늦가을 바람 속에서 우리는 만났다. 그녀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여행 끝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 제주의 추억. 지은아, 우리 사귀자. 제대로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네, 언니.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다. 한강 물소리가 우리의 서약을 지켜주었다. 그 후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에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의 집은 사진으로 가득했다. 제주 바다, 서울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사진. 이게 우리 시작이야. 그녀가 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요리를 하며 웃고 영화를 보며 안겼다. 하지만 비밀이 주는 무게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의 카페에서 일할 때 소아 언니가 오면 나는 시선을 피했다. 소아야, 지은이가 요즘 밝아졌네. 여행 덕인가?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소아 언니가 네,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할 때 나는 죄책감에 몸이 떨렸다. 한 달 후 충돌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에서 데이트했다. 불빛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이게 꿈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현실이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그녀의 지인이 마주쳤다. 소아 씨. 오랜만이네요. 이쪽은 여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소아 언니가 당황하며 친구예요. 아버지 친구 딸시라고 둘러댔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지하철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집에 도착해 나는 터뜨렸다. 언니, 왜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해요. 그녀가 울었다. 아니야, 지은아. 무서워. 세상이 우리를 찢을까 봐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싸워요. 제발. 하지만 그 싸움은 곧 현실이 되었다. 새해 전날 아버지의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소아 언니도 초대되었다. 모두가 웃고 떠들 때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소아 이모랑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구나. 하지만 조심해. 소아는 과거가 아파. 아버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소아가 대학 때 여자랑 그런 적 있었대. 그래서 결혼했지만 남편 잃고 더 고통받았어. 너 같은 애가 다치면 안 돼.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소아 언니가 들어오자 나는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언니, 아버지가 알아요. 당신 과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이 관계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싫어요. 사랑하니까 라고 외쳤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어둠이 드리워졌다. 소아 언니는 연락을 피했다. 시간 줘, 지은아. 생각할게. 그녀의 마지막 문자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들이 지은 씨, 무슨 일이라고 물어도 웃기만 했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시선이 무거웠다. 지은아, 소아랑 싸웠니? 왜 안 오시냐?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바빠서요 라고 거짓말했다. 밤에 혼자 울며 제주 여행의 사진을 보았다. 그 행복이 이제 고통이었다. 일주일 후 그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만나자. 홍대 카페. 나는 달려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언니, 내가 부르자 그녀가 일어났다. 미안해.
도망쳤어. 우리는 안겼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야 해. 숨기다 다치기 싫어. 나는 떨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화내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함께 맞서자. 우리 사랑이니까. 그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카페에서 고백하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날 소아 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녀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언니,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나를 밀어냈다. 지은아,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봐. 장례식은 제주식으로 치러졌다. 제사 음식과 상례가 그녀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장례 끝나고 그녀가 나를 불렀다. 집으로 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울었다. 엄마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라라고 하셨어. 마지막에 그녀의 말에 나는 그 사람이 나예요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슬픔 속 키스는 더 절박했다. 장례 후 우리는 결심을 실행했다. 아버지의 카페로 갔다. 아버지, 할 말 있어요. 내가 말했다. 소아 언니가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앉았다. 소아랑 저 사귀어요. 사랑해요. 말이 나오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미쳤어. 소아는 내 이모뻘인데. 소아 언니가 말했다. 형, 미안해요. 지은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소아, 내 과거 때문에 더 그래. 지은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는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둘 다 나가. 이 집에서 나는 울며 소아 언니를 끌고 나왔다. 거리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언니, 어떻게 해요? 그녀가 괜찮아.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다. 그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소아 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의 아파트가 우리 집이 되었다. 우리는 사진 스튜디오를 열 계획을 세웠다. 내 마케팅 실력으로 내 사진을 세상에 알리자. 그녀의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멀어졌다. 지은아, 너 그쪽이야? 한 친구가 물었다. 나는 그래,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시선이 차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잡고 걸으면 웅성거림이 들렸다. 요즘 젊은 애들. 부끄럽지도 않아? 2달 후 더 큰 충격이 왔다. 소아 언니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때의 그녀, 민지였다. 소아야, 나 돌아왔어. 미국에서. 민지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아 언니가 창백해졌다. 민지. 왜? 민지가 말했다. 너 아직도 그 감정을 못 잊었어.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졌다. 언니, 이게 뭐예요? 소아 언니가. 지은아, 오해야. 민지는 그냥.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언니, 나한테 숨긴 거예요. 아직도 민지 언니를. 그녀가 울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과거가. 따라와.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거리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혼자 걸었다. 이 사랑이 배신으로 끝날까? 밤새 비가 내렸다. 나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 소아 언니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지은아, 제발. 어디야? 그녀의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울며 들었다. 민지의 등장. 그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소아 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에 그녀가 나를 찾았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다리 아래에서 울렸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우산 없이 달려왔다. 언니,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민지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거야? 나한테 연락 안 했어. 그녀가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못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아직 사랑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만. 하지만 민지가 오니 옛 상처가 우리는 다리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과거, 민지와의 사랑, 사회의 압박으로 헤어짐, 그 후 남편과의 결혼. 너 만나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았어. 그 후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남았다. 그녀가 매일 연락했다. 소아야, 우리 재회하자. 미국에서 기다리게 소아 언니가 차단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언니, 나 부족한가 봐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바보. 너가 내 전부야 라고 했다. 우리는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주말에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비행기 없이 페리로. 과거처럼 새로 시작하자.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맨발로 걸었다. 제주의 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언니, 결혼해요. 우리의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한국에서. 법이 안 돼. 하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스튜디오를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으로 소아 언니의 사진과 내 마케팅. 개업식에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행복을 빌어. 소아한테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소아야, 나랑 가자. 지은이는 애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나야. 그녀의 말에 소아 언니가 소리쳤다. 나가. 이제 너랑 끝났어. 나는 민지를 밀어냈다. 우리 사랑하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민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애가 소아를 망쳐.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민지가 떠난 후 소아 언니가 나를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에 강해졌어. 하지만 배신은 더 깊었다. 민지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소아를 유혹했어요. 소아는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다시 카페로 불렀다. 지은아, 이게 다 내 탓이냐. 아버지의 분노에 나는 울었다. 아버지, 사랑이에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소아 언니가 함께 왔다. 형, 제 탓이에요. 지은이를 탓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소아, 너 왜 나한테 숨겼어? 우리 우정이 그는 무너졌다. 그날 우리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시간 주세요. 증명할게요. 아버지가 한숨 쉬며 달았어. 하지만 조심해라고 했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로 피서를 갔다. 이번엔 자유로웠다. 해변에서 수영하고 밤의 별을 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언니, 영원히 함께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기다렸다. 소아 언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다. 유방암 초기. 의사의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다. 언니. 왜? 그녀가 웃었다. 운이 나빴네. 하지만 치료할게. 너 곁에 있으려고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돌봤다. 화학요법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포기하지 마요. 그녀가 너 때문에 버틸게라고 했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병실에서. 소아야, 나바에 내가 돌볼게. 그녀의 위선에 소아 언니가 가. 지은이가 내 가족이야 라고 쫓아냈다. 그 순간 나는 배신의 아픔을 이겨냈다. 우리 사랑이 진짜임을 알았다. 가을이 깊어졌다. 소아 언니의 치료는 순조로웠다. 탈모가 와서 그녀가 모자를 썼지만 여전한 미소였다. 지은아, 나 예뻐. 그녀가 거울 앞에서 물었다. 나는 안아주며 세상에서 제일 기라고 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왔다. 소아야, 미안하다.
내가 좁았어. 아버지의 사과에 그녀가 울었다. 형, 고마워요. 가족이 다시 모였다. 카페에서 우리는 함께 일했다. 아버지가 둘 다 행복하길이라고 축복했다. 민지는 사라졌다. 마지막 연락, 소아야, 행복해라. 그녀의 포기에 우리는 안도했다.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제주 사진전이 열렸다. 갤러리에 우리 사진이 걸렸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소아 언니가 말했다. 전시회 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섰다. 기자들이 특별한 관계라고 물었다. 우리는 웃으며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 뉴스가 퍼지자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응원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SNS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겨울, 소아 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은아, 산책 가자.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눈 내리는 길, 자물쇠를 걸었다. 영원히 그녀가 속삭였다.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제주처럼. 우리 여행 계속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 끝까지.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결혼 불가, 상속 문제.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봄에 우리는 작은 의식을 올렸다. 제주 해변에서 친구들과 오늘부터 가족이야. 반지가 빛났다. 아버지가 와서 축하해라고 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제주 출신. 엄마들, 사랑해. 이 아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스튜디오는 커졌다.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되었다. 비 내리는 제주에서 피어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젊은 LGBT 청년들이 감사해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다시 그 산길을 갔다. 차는 고장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웃었다. 그때처럼 서로를 알았지. 소아 언니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영원히, 언니. 이 사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배신, 병, 사회의 벽.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바다처럼 깊고 푸른 사랑. 우리는 서로의 집이었다. 끝없이.